지구본을 한번 천천히 돌려보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가 사실은 생각보다 거짓말투성이었다는 걸요. 아프리카는 정글 대륙이 아니고 사하라 사막은 끝없는 모래 언덕뿐인 땅이 아닙니다. 나일강은 분명 북쪽으로 흐르는데도 누구도 그걸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죠.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명이 이런 잘못된 지리상식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지도는 우리를 속여왔고 교과서는 단순화된 거짓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가르쳤습니다.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들 중 상당수는 알고 보면 그냥 편의상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합니다. 이제 하나씩 그 착각들을 깨보겠습니다. 흑해는 정말 검은 바다일까? 흑해라는 이름을 들으면 왠지 물색이 정말 검게 보일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흑해는 다른 바다처럼 파랗거나 초록빛을 띱니다. 물의 색이 깊이와 조류, 햇빛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흑해일까요? 과거 일부 문화권에서는 방향을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서 검은색은 북쪽을 의미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물의 색이 아니라 어떤 기준점에서 봤을 때 북쪽에 있는 바다라서 흑해가 된 거죠. 몰디브는 정말 곧 사라질까? 몰디브는 곧 바다에 잠겨서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한 번쯤 들어본 말일 겁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몰디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가라앉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몰디브의 섬들은 기본적으로 산호섬입니다. 산호섬은 파도와 해류의 영향을 받으며 침식되고 동시에 퇴적되면서 형태를 조금씩 바꿉니다. 거기에 더해 몰디브는 이미 인공섬을 만들고 섬의 높이를 끌어올리는 대규모 공학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물론 상황이 위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2050년에 완전히 사라진다는 식의 문장은 아직 확정된 미래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프리카는 정글 대륙이 아니다. 아프리카를 떠올리면 끝없이 이어지는 정글과 밀림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글이 차지하는 면적은 아프리카 전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사막과 사바나, 내륙 분지, 산맥과 습지, 대도시, 그리고 눈 덮인 킬리만자로까지 공존합니다. 이 대륙은 단일 이미지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풍경을 가진 공간에 가깝습니다. 아프리카는 정글 대륙이 아니라 거대한 지리적 모자이크에 가깝습니다. 조각조각 다른 색과 질감이 모여 하나의 대륙을 이루고 있는 셈이죠. 하와이는 떠있는 섬이 아니다. 하와이는 종종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 살짝 떠있는 섬처럼 그려집니다. 하지만 실제 하와이는 해저에서 약 9km나 솟아오른 거대한 화산의 꼭대기입니다. 태평양 판 깊숙이 박혀있는 말 그대로 지질학적 마천루에 가깝습니다. 하와이는 얇게 떠있는 섬이 아니라 엄청난 산이 바다 밖으로 겨우 얼굴만 내민 모습입니다. 베네치아는 왜 가라앉을까? 베네치아가 가라앉고 있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단순히 해수면 상승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지하수를 끌어다 쓴 탓에 도시 자체의 지반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연약한 지반 위에 올려진 건물들의 무게까지 더해지면서 땅은 아주 느리게 압축되고 있습니다. 결국 바다는 조금씩 올라오고 땅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중 압박 속에서 베네치아는 지금도 버티고 있는 도시입니다. 달은 지진을 일으키지 않는다. 보름달이라 지진 난다는 식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달의 중력이 바닷물을 끌어당겨 조석 현상을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힘이 지각판을 직접 흔들어 대규모 지진을 일으킬 수준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달의 인력이 지각 내부의 응력 분포에 아주 미세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지진의 원인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진의 진짜 원인은 달이 아니라 지구 내부에 오랫동안 쌓여온 엄청난 압력입니다. 이 압력이 한계를 넘는 순간 단층이 미끄러지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죠. 아프리카인의 피부색은 하나가 아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 같은 피부색일 거라는 생각도 큰 오해입니다. 아프리카는 지구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가장 높은 대륙입니다. 북아프리카의 비교적 밝은 피부부터 적도 근처의 짙은 피부, 남부 지역의 구릿빛 피부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수천 개의 민족, 기후, 생활 환경이 오랜 시간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아프리카를 하나의 피부색으로 묶어버리는 건 인간 다양성의 본질을 지워버리는 일에 가깝습니다. 지도 위에 한 색으로 표현할 수 없는 대륙입니다. 사하라는 모래바다가 전부가 아니다. 사하라 사막을 떠올리면 흔히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래 언덕이 차지하는 면적은 사하라 전체의 약 20에서 25% 정도로 추정됩니다. 나머지는 바위 고원, 자갈 평원, 산맥, 초원, 그리고 곳곳에 자리 잡은 오아시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하라는 텅 빈 모래바다가 아니라 다양한 지형과 오랜 교역의 역사가 흐르는 공간입니다. 사하라가 계속 커져서 언젠가 유럽을 삼킬 것이다 라는 식의 공포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하라는 기후 주기와 바람의 패턴에 따라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반복해온 지역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무한히 확장하는 사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짠 곳은 어디일까? 많은 사람들이 사해가 세계에서 가장 짠 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해의 염분 농도는 매우 높아서 사람이 떠다닐 정도죠. 하지만 염분 농도 1위는 다른 곳입니다. 지부티의 아살호, 남극의 극소 규모 염호 등 사해보다 더 짠 호수들이 존재합니다. 사해는 극단적인 장소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1위 자리는 아닙니다. 남극은 평평한 얼음판이 아니다. 남극을 떠올리면 하얀 눈과 얼음이 끝없이 펼쳐진 평평한 대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두꺼운 얼음 아래에는 알프스보다 높은 산맥과 깊은 분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아래에는 완전히 다른 남극의 지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그 위를 덮고 있는 하얀 표면일 뿐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조용한 섬이 아니다. 아이슬란드는 겉으로 보면 평화롭고 조용한 북유럽 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중대서양 해령 위에 놓인 지구에서 가장 활발한 지각 경계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천 번의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지하에서는 용암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간헐천과 화산 활동은 이 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천천히 갈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마존강은 온순한 강이 아니다. 사진으로 보는 아마존강은 종종 넓고 잔잔한 물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아마존은 거대한 급류, 소용돌이, 거대한 범람원과 침수된 숲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아마존은 온순한 강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액체로 된 정글에 가깝습니다. 물길 자체가 거대한 생태계이자 장애물입니다. 강은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 강은 지도의 화살표 방향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중력만을 따릅니다. 나일강이 북쪽으로 흐른다는 사실은 인간이 그린 지도 기준으로 위쪽으로 흐른다고 표현될 뿐입니다. 어떤 강들은 계절에 따라 흐름의 세기와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위와 아래는 지도 위에서나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물에게 중요한 건 오로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뿐입니다. 평면 지도는 필연적으로 왜곡된다. 우리가 가장 자주 보는 메르카토르 도법 지도는 북쪽으로 갈수록 나라와 대륙을 크게 부풀려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는 아프리카만큼 커 보이지만 실제 면적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지구처럼 둥근 표면을 평면으로 펼치는 순간 어느 한 곳은 반드시 왜곡됩니다. 모든 평면 지도는 어딘가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바다는 하나의 색이야다. 태평양도 지도로 보면
하나의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플랑크톤의 번식, 퇴적물의 양,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와 깊이에 따라 바다의 색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바다는 정적인 배경이 아니라 계속해서 색을 바꾸는 살아있는 캔버스에 가깝습니다. 이름과 이미지가 실제를 가리지는 않는다. 그린란드는 이름만 들으면 푸르고 초록빛 나는 땅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 그린란드의 대부분은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이름은 과거 사람들의 상상 혹은 이주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흔적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도 위의 이름과 실제 풍경은 종종 이렇게 어긋납니다. 뉴욕 역시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도시지만 땅의 크기만 놓고 보면 그렇게 거대한 도시가 아닙니다. 알래스카의 여러 도시들은 뉴욕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얼어붙은 눈의 나라로만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사막도 있고 포도밭도 있고 한여름에 40도 가까이 오르는 지역도 존재합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끊어져 있지 않다. 유럽은 종종 독립된 섬 대륙처럼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아시아와 이어진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입니다. 이스탄불은 한 도시 안에 유럽과 아시아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지도는 나라와 대륙을 경계선으로 뚝 잘라놓지만 지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계선은 인간이 그은 선일 뿐 땅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지도를 볼 때 필요한 것. 우리가 보는 건 언제나 표면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익숙하다고 진실인 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지도를 다시 보게 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그 안에는 아직 깨지지 않은 신화들이 그리고 업데이트되지 않은 오래된 이미지들이 가득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